네, 안녕하세요. 서울여자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 아카데미 프로그램에서 합격 사례를 발표하게 된 수학과 20학번 최우원입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들이 평소 궁금하셨던 부분에 대해 알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발표의 목차는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학생부 종합전형과 떨어질 수 없는 세 부분으로 학교생활기록부, 자기소개서, 면접,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본격적인 발표를 합격하기에 앞서 주의사항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서울여자대학교 많은 합격생 중 하나의 예시일 뿐 합격할 수 있는 정답이 아닙니다. 따라서 자신에게 맞는 학생부 종합전형을 찾기 위한 참고 자료로 생각하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학교생활 기록부입니다. 학교별 전형에 따라 원하는 학교생활 기록부의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자신이 희망하는 학교에 대한 선조사가 필요한데요. 본 전공의 깊이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전형, 혹은 다양한 전공에 본 전공을 더하는 전형인지에 대해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으로 진로 변경에 있어서 두려운 학생들을 위해 작성해 보았습니다. 변경한 진로를 위해 남들보다 어떤 노력을 했고 그 사람들보다 내가 해당 진로에서 더 뛰어날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을 줄 수 있다면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이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많은 것을 배우고 또 앞으로 배울 것이 많은 10대는 불분명한 진로를 갖는 것이 당연합니다. 저 또한 1학년 때 희망하던 수학 선생님이라는 꿈이 사라지면서 수학 관련 전문가라는 불분명한 진로를 2년 동안 학교생활 기록부에 작성하였습니다. 하지만 수학이라는 분야를 알아갈수록 나아갈 수 있는 범위가 넓고 타인을 가르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더 깊이 있는 공부를 배워보고자 진로를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학문을 배우기 위해 독서, 영상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공부했음을 이야기하며 변경의 이유를 설명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답변을 준비한다면 희망하는 진로가 변경되었다고 해서 두려워할 이유가 없겠죠? 다음은 성실한 학교생활이라고 써보았는데요. 출결, 세부 특기사항, 동아리 활동 등은 학생의 성실함, 적극성 등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열심히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적으로 동아리에 신경을 많이 썼는데요. 자신의 전공의 깊이를 더하는 혹은 다양한 분야에 자신의 전공을 더하는 등 주체적으로 활동을 할 수 있는 부분이기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동아리와 관련된 부분은 면접 이야기를 할 때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도서입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했지만 다독보다는 정독을 했었는데요. 그래서 다른 학생들보다 수학과 관련된 독서를 많이 하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많이 읽고 모두 이해하는 것이 더 좋겠지만 공부와 우선순위를 두자면 성적 관리가 먼저였기 때문에 무리해서 독서량을 늘리지는 않았습니다. 여기서 독서 기록을 남기고자 읽고 이해가 안 되더라도 인터넷 검색을 통해 작성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요. 나중에 본인을 더 힘들게 할 뿐 절대 해서도 안 되고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꼭 기억해 주세요. 생활기록부의 마지막은 양보다 질이라는 말입니다. 학교생활 기록부 장수를 세면서 왜 나는 몇 장이 안 되지? 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요. 자신의 전공 적합성, 학습 능력, 주도적인 활동 등 주요 내용에 대해 잘 정리된 학교생활 기록부라면 충분히 경쟁력 있기 때문에 양을 무리하게 늘리려고 하지 않아도 된다 생각합니다. 다음은 학교생활 기록부 중 성적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어떻게 성적 관리를 하는지 질문을 많이 받았었는데요. 1학년 때는 방법을 몰라 혼자 공부하고 학원에 의지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방법을 2학년 때도 유지하니 등급이 떨어졌고 자존감 또한 점점 낮아졌습니다. 왜냐하면 모두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하기 때문에 단순히 혼자 공부하는 데는 무리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때 학교 시험 문제의 경우 출제자가 담임 선생님 혹은 학교 담당 선생님인 점을 고려하여 모르는 문제는 모두 선생님께 여쭤보기 시작하였습니다. 또한 수학, 영어, 과학 등 모든 과목은 학교 교과서가 아닌 다른 문제집을 전혀 풀지 않았고 교과서만 10번 넘게 반복하여 풀었습니다. 그 결과 학교에서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문제가 출제됨을 알게 되었고 성적이 향상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추후 면접 준비를 위해서라면 하락한 과목의 성적을 향상시키는 것이 중요한데요.
특히 전공 과목 혹은 전공에서 사용될 수 있는 과목이라면 특히 신경을 쓰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성적을 향상시킬 수 있었던 나만의 노력, 달라진 나의 모습에 대해 정리해 둔다면 학생부 종합전형 준비가 조금 더 수월해질 것입니다. 다음은 자기소개서 부분입니다. 개인적으로 2학년 때부터 작성해 보면 완성도가 더 높을 거라 생각하는데요. 1학년 말에는 자신이 지금까지 무엇을 했고 앞으로 어떤 활동을 할 것인지에 대해 정리해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생활기록부를 바탕으로 글을 작성하며 각 문항 평가 요소에 맞는 내용 구성으로 시작합니다. 아래에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작년 1번부터 3번까지의 평가 요소를 작성해 보았는데요. 올해부터 달라지는 부분이 있어서 참고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자기소개서 작성 시 희망학교의 사이트에 들어가 인재상, 학과 수업 커리큘럼을 보는 것이 정말 중요한데요. 내가 희망하는 진로가 해당 학교의 인재상에 어떤 모습과 적합하고 입학 후 어떤 수업을 들으며 진로를 찾아나가고 싶은지 등에 대해 정리해둔다면 자기소개서 및 이후 면접 준비의 완성도가 더 높아질 것입니다. 이제 제가 썼던 예시를 들어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학업을 위해 자신이 한 노력이 무엇인지에 대해 물어보는 문항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기술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평소 수학 문제 계산에 실수가 많았기에 이를 해결하고자 나만의 공부법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를 적용하여 순서대로 풀이를 작성하고 꾸준히 실천한 결과 실수를 줄일 수 있었고 성적이 향상될 수 있었습니다. 이후 다양한 과목에도 적용하며 자신만의 학습법을 단단하게 다졌습니다. 라고 작성된 자기소개서가 있습니다. 이 문장들을 보면 어떤 점이 부족해 보이나요? 이 질문 문항은 학습 능력과 전공 적합성을 평가합니다. 따라서 나만의 공부법보다는 단계별 학습법, 그 공부법은 시간 분배, 학습 내용, 성취도 평가 등의 단계로 구성되며 그 결과 성적이 어떻게 향상되었는지 구체적으로 기술한다면 완성도가 높아진 자기소개서가 될 것입니다. 다음은 학교생활 중 배려, 나눔, 협력 등을 위해 노력한 사례, 배운 점을 물어보는 문항입니다. 남들과는 다른 나만의 노력, 방법이 두드러지면 읽기 재미있는 자기소개서가 될 텐데요. 예를 들어 어떠한 방법으로 학생과의 갈등을 해결하며 공동체를 이루었습니다. 이후 다양한 동아리나 팀 프로젝트에서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는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라는 문장은 자연스럽게 이어지지만 구체적인 문제 상황이 드러나지 않았죠? 이 문장을 수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떠한 어려움이 있었으며 이 이유를 다른 사람들에게서 찾는 나의 모습을 발견하였습니다. 이후 변화의 주체를 나로 정하고 어떠한 방법으로 학생들과의 갈등을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다양한 동아리나 팀 프로젝트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으로 원활한 활동을 만들어냈습니다. 와 같이 작성한다면 좋을 것입니다. 인성을 평가하는 부분이기에 나의 잘못된 부분을 숨겨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개인적으로 3년 동안 생활하면서 친구들과의 다툼이 한 번쯤은 있을 수 있기에 이것을 슬기롭게 해결하는 방법을 함께 보여주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때 그 다툼의 원인을 남이 아닌 나에게서 찾으며 문제를 해결하고 이후 변화된 모습에 대해 기술한다면 자기 반성, 문제 해결 능력 등이 포함된 자기소개서가 될 수 있겠죠. 전체적인 자기소개서 작성 시 가장 중요한 한 가지에 대해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바로 첨삭 부분입니다. 개인적으로 전공 개념에 오류가 있는지 봐주실 선생님, 그리고 전체적인 자기소개서 문맥을 봐주실 선생님, 총 두 분에게 첨삭을 받는 것이 가장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첨삭을 많은 사람들에게 받다 보면 자기소개서가 아닌 남이 써준 소개서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 가장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면접입니다. 크게 혼자, 친구, 선생님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누었는데요. 화면처럼 반복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면접의 바탕인 학교생활 기록부와 자기소개서를 읽고 예상 질문을 작성합니다. 저는 처음에 예상 질문을 약 200개 정도 작성을 했었는데요. 모의 면접을 진행하면서 새로운 질문이 계속 파생돼 결국 400개가 넘는 질문을 작성하였습니다. 제가 예상했던 질문에는 가장 인상 깊게 읽은 책 하나 소개하기, 2학년 때 성적이 상대적으로 낮은 이유,
동아리 활동에 무엇을 했는지 등이 있었는데요. 제 경험을 살려 답변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면접 시 수학 성적이 2학년 때 너무 낮은데 어려웠나요? 라는 질문을 받았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 질문의 경우 아무리 연습을 해가도 심장이 덜컥 하는데요. 이때 주의할 점은 변명보다는 인정하고 앞으로의 변화에 대해 언급하는 것입니다. 이미 수치상으로 성적이 낮음이 드러났기 때문에 제가 실제로 한 답변은 네, 맞습니다. 문이과가 나누어지면서 260여 명에서 60명대로 급격하게 인원수가 변하였습니다. 이에 등급을 잘 받는 것에 있어서 부담감이 증가하였고 공부에 집중하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그 부담감을 이겨내고자 오로지 나에게 집중을 하고 공부를 이어간 결과 3학년 때 다시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서울여자대학교에 입학하기 전 부족했던 미적분 2 과목을 스스로 공부하며 수학과에서 뛰어난 학습 능력이 있는 학생이 되고자 노력할 것입니다. 라고 답변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물론 이 답변이 가능했던 이유 중 하나는 3학년 때 성적이 향상되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이렇게 인정할 부분은 인정하고 부족한 부분은 내가 충분히 노력해서 변화할 수 있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수학과는 전혀 관련 없는 동아리를 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이 동아리에서 어떤 활동을 했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 수학에 대한 열정을 보여줄 수 있는 것 중 하나가 동아리인데 왜 수학이 아닌 다른 동아리를 선택했는지에 대해 물어보는 것입니다. 실제로 저는 2학년 때 인문학 리더십 동아리에 들어가 활동하였는데요. 저는 이렇게 답변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히파티아와 같이 고대 철학자들은 수학자인 동시에 철학자였습니다. 수학자에게도 인문학적 지식이 필요하며 수학을 넓게 적용할 수 있는 새로운 학문을 배워야겠다고 생각해서 해당 동아리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인문학 리더십 동아리에서 자유주제 칼럼을 발표하였는데요. 이때 1:1 대응을 이용하여 어머니에 대한 사랑을 모래알과 연관시켜 설명하였습니다. 이처럼 수학에도 숨겨진 미학이 있으며 인문학적 소양과 수학적 지식을 두루 갖춘 사람으로서 성장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여기서 부족할 수 있는 수학적 지식을 얻고자 자율동아리를 만들어 친구들과 함께 수학 사고력 문제를 푸는 등의 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렇게 면접관이 궁금해하시는 것과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 모두 설명하는 답변이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문장을 구성해야 하는지 질문의 의도를 파악하고 내가 한 활동의 강점을 살려 이야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혼자 하는 면접 시 주의사항은 외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한 활동의 키워드를 중심으로 정리하는 시간이라고 기억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문장을 만드는 순발력은 이후 모의 면접에서 준비하실 수 있습니다. 바로 친구와 함께하는 모의 면접인데요. 개인적으로 가장 많은 도움을 받은 방법입니다. 내가 면접을 볼 때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질문들이 나오기 때문에 순발력을 기를 수 있으며 오랫동안 봐왔던 친구들이기 때문에 나의 잘못된 습관을 알 수 있는 시간입니다. 또 면접관으로 친구의 면접을 봐주며 태도, 말투 등의 피드백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이때 나도 잘못된 부분이 있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고 좋은 점이 있다면 배울 수 있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을 반복하며 면접에 대한 긴장감을 줄이고 면접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단, 친구와 함께 준비할 때 주의사항이 있는데요. 친구의 답변이 좋다고 해서 그대로 따라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사람마다 문장 맺음이 다르고 말투가 다르기 때문에 본인에게 어울리지 않는 답변이 될 수 있어 주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준비가 끝났다면 선생님과 함께 모의 면접을 진행합니다. 면접 과정, 피드백을 함께 촬영 혹은 녹음하며 모의 면접에 참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적으로 거울을 보고 하는 것이 아닌 촬영을 통해 자신의 모습을 확인하고 잘못된 부분을 확인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주의사항은 실수했다고 해서 다시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면접이라 생각하고 임하는 자세가 필요하며 선생님과의 모의 면접에 무제한으로 참여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어 친구와의 모의 면접을 반복적으로 진행하며 완벽하게 준비한 후 이 과정을 진행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다음은 질의응답 시간인데 그 전에 수능 최저 준비에 대해 조금 말씀드릴까 합니다.
면접 전형을 지원하시는 분들은 마치 모험을 하는 것처럼 합격 확률을 알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불안한 마음에 저처럼 수능 최저가 들어가는 교과 전형에도 함께 지원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면접과 함께 수능 최저 공부까지 함께 병행했지만 둘 다 합격할 수 있었던 준비 과정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정시와 수능 최저는 다름을 인식하고 우선순위를 정한 후에 준비를 해야 합니다. 정시의 경우 모든 과목을 준비해야 하는 반면 수능 최저의 경우 자신 있는 두세 과목만을 준비하면 됩니다. 이후 가장 중요한 평가원 문제를 반복적으로 학습했는데요. 저는 수학과 영어에 자신이 있었기 때문에 두 과목을 집중적으로 공부했으며 모르는 문제는 학교 선생님께 매 쉬는 시간 찾아가 여쭤보았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수능 최저를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도 공부에 대한 나의 열정을 보고 선생님께서는 학교 생활기록부 세부 특기 사항에 공부에 대한 열정이 뛰어나고 모르는 것이 있다면 이해할 때까지 포기하지 않는 끈기를 가지고 있음과 같이 작성이 될 수 있습니다. 먼저 영어 공부를 준비했던 과정부터 이야기해보자면 저는 단어의 경우 이동하는 시간, 쉬는 시간 등 자투리 시간을 활용하여 많은 단어를 외웠습니다. 또한 문제풀이 시 전 지문을 해석하는 것이 아닌 문제를 풀기 위해 해석해야 하는 문장을 빠르게 캐치하고 앞뒤 문맥을 파악하는 연습을 반복적으로 했습니다. 수학의 경우에는 예외 상황으로 적어놨는데요. 평가원만이 아니라 많은 문제집을 푸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양보다는 질이라는 말을 좋아하고 평가원이 제일 중요한 것은 맞지만 수학은 양으로 승부를 봐야겠다는 생각으로 문제를 풀며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각자에게 맞는 방법으로 준비하는 것이 맞고 무엇보다 여러 전형을 준비했다면 체력 싸움이기에 꾸준히 관리하는 것이 좋다고 말씀드립니다. 짧은 시간에 제가 준비했던 모든 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자세히 설명드리지 못한 것이 아쉬워요. 그래서 오늘 이 프레젠테이션이 대학 입시 준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고 질의응답 남겨주시면 저희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